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줄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건강검진센터도 시시하는 비밀. 하지만 저는 오늘 90세 내과 의사로서 제60년 브라체브네주즈니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간 매일같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의 경계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단 하나의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건강을 망쳐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진에서 심장에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뇌에 작은 혹이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정작 그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매일같이 산책도 하시며 밤에 잠도 편히 주무셨습니다. 단지 종합검진센터의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와 뇌 MRI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 없는 소견이 하나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혹이 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바깥 출입도 꺼리게 되셨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운동 부족,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급격한 노쇠.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강을 확인하려던 검사 하나가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저 역시 90세인 지금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철칙을 지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다. 의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검진센터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90년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애써받지 않아도 될 건강검진 3가지와 그와 반대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건강검진 2가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진,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혹시 대장암은 조용한 암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장은 문제가 생겨도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출혈도 불편함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암세포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한 분에게 사기 대장암을 진단했을 때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변비 한 번 없었고
밥도 잘 먹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이토록 아무 증상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속이 편하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낼 것인가, 아니면 증상이 생긴 후에 고통스럽게 치료할 것인가.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닙니다. 용종이라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의학의 정수입니다.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다면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영수 씨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직장에서 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내시경으로 완벽하게 절제했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계속 미뤘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역시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 때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검사를 시작하고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십시오. 용종이 있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 받는 것입니다. 증상이 생긴 후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사, 바로 이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 역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가 좀 불편한데 설마 암은 아니겠지. 속 쓰린 건 그냥 위염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암 역시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짜고 매운 식습관, 국과 찌개 문화, 높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40세 이후가 되면 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이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이 암의 전단계 질환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67세 김정희 씨는 아무 증상 없이 국가 암검진으로 이 내시경을 받았다가 조기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어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위가 튼튼하다고 자신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이 암은 무섭지 않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이지만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30% 이하로 급감합니다. 저 역시 40대 중반부터 2년에 한 번씩 이 내시경을 받아왔고 70세에 위축성 이염과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후로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이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이염,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 병변이 있다면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 두 가지 필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제도입니까?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의사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는 검사 3가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검사,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심장 판막이 조금 두꺼워졌네요. 경미한 동맥경화가 보입니다. 와 같은 애매한 결과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 경험 없으십니까? 심장 초음파는 물론 심장질환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관련 위험 요인도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이 검사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막이 조금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생기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질병으로 오인하는 순간 환자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로 이어지며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정용민 씨는 매주 등산을 다니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대동맥 판막이 약간 두꺼워졌다는 말을 들은 후 갑자기 운동을 멈추고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이 곧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차례의 추가 검사와 상담 끝에 의사들 모두가 나이에 따른 흔한 노화 현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의 질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후였습니다. 검진 전에는 웃으며 등산하던 분이 검진 후에는 병원만 전전하며 불안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심장 질환 예방의 핵심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렇다면 심장 초음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근거림, 실신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청진상 심장 잡음이 들리거나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이처럼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받는 검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검사, 바로 뇌 MRI와 MRA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말합니다. 뇌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치매도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죠. 이 말에 수백만 원짜리 검사를 예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이 증상 없이 받는 뇌 MRI나 MRA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이 검사들은 너무나 민감해서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까지 전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뇌 백질 변성이나 작은 미파열 뇌동맥류 같은 것들은 60세 이상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노화의 흔적입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뇌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환자의 머릿속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다는 공포가 자리 잡게 됩니다. 76세 이옥순 씨는 고가의 검진에서 3mm 크기의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파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수술도 필요 없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이옥순 씨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혼자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취소하고 매일 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하나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뇌 MRI, MRA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시야장애, 마비, 언어장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받는 정기적인 뇌 검사는 그저 값비싼 불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검사, 바로 PET-CT 스캔입니다.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을 한 번에 찾아냅니다. 정말 솔깃한 광고 문구입니다. 특히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은 이 검사를 받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선별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PET-CT는 암세포처럼 대사활동이 활발한 부위를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염증이나 양성종양도 대사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상 없이 이 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의심 부위가 발견되어 추가 조직 검사까지 받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문제없는 양성결절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몇 주간의 마음고생은 당사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PET-CT는 한 번 촬영에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ET-CT는 이미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거나 원인 불명의 열이나 체중 감소가 지속될 때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전문적인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암이 두려워서 받는 PET-CT는 백해무익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꼭 받아야 할 검사 2가지와 피해야 할 검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검진을 잘못 받으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병원이나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결정됩니다. 병원과 검사에만 의지하다가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규칙적인 생활과 소박한 식단, 꾸준한 운동으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불안 속에서 검사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짜지 않게 먹으며 충분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병들면 그 튼튼하던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동안 검사 결과 하나에 마음이 휘둘리고 계셨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마도 또 다른 검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 따뜻한 식사 한 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일 것입니다. 부디 불필요한 검사가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건강한 평온함으로 채워나가시길 90세 노의사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줄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건강검진센터도 시시하는 비밀. 하지만 저는 오늘 90세 내과 의사로서 제60년 브라체브네주즈니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간 매일같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의 경계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단 하나의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건강을 망쳐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진에서 심장에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뇌에 작은 혹이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정작 그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매일같이 산책도 하시며 밤에 잠도 편히 주무셨습니다. 단지 종합검진센터의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와 뇌 MRI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 없는 소견이 하나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혹이 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바깥 출입도 꺼리게 되셨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운동 부족,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급격한 노쇠.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강을 확인하려던 검사 하나가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저 역시 90세인 지금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철칙을 지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다. 유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검진센터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90년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애써받지 않아도 될 건강검진 3가지와 그와 반대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건강검진 2가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진,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혹시 대장암은 조용한 암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장은 문제가 생겨도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출혈도 불편함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암세포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한 분에게 사기 대장암을 진단했을 때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변비 한 번 없었고 밥도 잘 먹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이토록 아무 증상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속이 편하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낼 것인가, 아니면 증상이 생긴 후에 고통스럽게 치료할 것인가.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닙니다. 용종이라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의학의 정수입니다.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다면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영수 씨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직장에서 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내시경으로 완벽하게 절제했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계속 미뤘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역시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 때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검사를 시작하고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십시오. 용종이 있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 받는 것입니다. 증상이 생긴 후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사, 바로 이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 역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가 좀 불편한데 설마 암은 아니겠지. 속 쓰린 건 그냥 위염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암 역시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짜고 매운 식습관, 국과 찌개 문화, 높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40세 이후가 되면 이 점막이 얇아지는 이축성 이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이 암의 전단계 질환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67세 김정희 씨는 아무 증상 없이 국가암검진으로 이 내시경을 받았다가 조기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어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위가 튼튼하다고 자신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이 암은 무섭지 않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이지만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30% 이하로 급감합니다. 저 역시 40대 중반부터 2년에 한 번씩 이 내시경을 받아왔고 70세에 위축성 이염과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후로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이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이염,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 병변이 있다면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 두 가지 필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제도입니까?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의사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는 검사 3가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검사,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심장 판막이 조금 두꺼워졌네요. 경미한 동맥경화가 보입니다. 와 같은 애매한 결과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 경험 없으십니까? 심장 초음파는 물론 심장질환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관련 위험 요인도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이 검사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막이 조금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생기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질병으로 오인하는 순간 환자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로 이어지며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정용민 씨는 매주 등산을 다니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대동맥 판막이 약간 두꺼워졌다는 말을 들은 후 갑자기 운동을 멈추고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이 곧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차례의 추가 검사와 상담 끝에 의사들 모두가 나이에 따른 흔한 노화 현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의 질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후였습니다. 검진 전에는 웃으며 등산하던 분이 검진 후에는 병원만 전전하며 불안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심장질환 예방의 핵심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렇다면 심장 초음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근거림, 실신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청진상 심장 잡음이 들리거나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이처럼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받는 검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검사, 바로 뇌 MRI와 MRA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말합니다. 뇌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치매도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죠. 이 말에 수백만 원짜리 검사를 예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이 증상 없이 받는 뇌 MRI나 MRA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이 검사들은 너무나 민감해서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까지 전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뇌백질 변성이나 작은 미파열 뇌동맥류 같은 것들은 60세 이상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노화의 흔적입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뇌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환자의 머릿속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다는 공포가 자리 잡게 됩니다. 76세 이옥순 씨는 고가의 검진에서 3mm 크기의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파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수술도 필요 없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이옥순 씨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혼자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취소하고 매일 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하나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뇌 MRI, MRA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시야장애, 마비, 언어장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받는 정기적인 뇌 검사는 그저 값비싼 불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검사, 바로 PET-CT 스캔입니다.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을 한 번에 찾아냅니다. 정말 솔깃한 광고 문구입니다. 특히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은 이 검사를 받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선별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PET-CT는 암세포처럼 대사활동이 활발한 부위를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염증이나 양성종양도 대사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상 없이 이 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의심 부위가 발견되어 추가 조직 검사까지 받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문제없는 양성결절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몇 주간의 마음고생은 당사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PET-CT는 한 번 촬영에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ET-CT는 이미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거나 원인 불명의 열이나 체중 감소가 지속될 때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전문적인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암이 두려워서 받는 PET-CT는 백해무익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꼭 받아야 할 검사 2가지와 피해야 할 검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검진을 잘못 받으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병원이나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결정됩니다. 병원과 검사에만 의지하다가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규칙적인 생활과 소박한 식단, 꾸준한 운동으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불안 속에서 검사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짜지 않게 먹으며 충분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병들면 그 튼튼하던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동안 검사 결과 하나에 마음이 휘둘리고 계셨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마도 또 다른 검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 따뜻한 식사 한 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일 것입니다. 부디 불필요한 검사가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건강한 평온함으로 채워나가시길 90세 노의사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줄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건강검진센터도 시시하는 비밀. 하지만 저는 오늘 90세 내과 의사로서 제60년 브라체브네주즈니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간 매일같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의 경계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단 하나의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건강을 망쳐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진에서 심장에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뇌에 작은 혹이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정작 그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매일같이 산책도 하시며 밤에 잠도 편히 주무셨습니다. 단지 종합검진센터의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와 뇌 MRI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 없는 소견이 하나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혹이 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바깥 출입도 꺼리게 되셨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운동 부족,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급격한 노쇠.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강을 확인하려던 검사 하나가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저 역시 90세인 지금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철칙을 지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다. 의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검진센터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90년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애써받지 않아도 될 건강검진 3가지와 그와 반대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건강검진 2가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진,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혹시 대장암은 조용한 암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장은 문제가 생겨도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출혈도 불편함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암세포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한 분에게 사기 대장암을 진단했을 때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변비 한 번 없었고 밥도 잘 먹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이토록 아무 증상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속이 편하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낼 것인가, 아니면 증상이 생긴 후에 고통스럽게 치료할 것인가.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닙니다. 용종이라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의학의 정수입니다.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다면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영수 씨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직장에서 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내시경으로 완벽하게 절제했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계속 미뤘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역시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 때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검사를 시작하고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십시오. 용종이 있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 받는 것입니다. 증상이 생긴 후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사, 바로 이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 역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가 좀 불편한데 설마 암은 아니겠지. 속 쓰린 건 그냥 위염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암 역시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짜고 매운 식습관, 국과 찌개 문화, 높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40세 이후가 되면 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이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이 암의 전단계 질환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67세 김정희 씨는 아무 증상 없이 국가 암검진으로 이 내시경을 받았다가 조기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어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위가 튼튼하다고 자신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이 암은 무섭지 않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이지만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30% 이하로 급감합니다. 저 역시 40대 중반부터 2년에 한 번씩 이 내시경을 받아왔고 70세에 위축성 이염과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후로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이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이염,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 병변이 있다면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 두 가지 필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제도입니까?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의사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는 검사 3가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검사,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심장 판막이 조금 두꺼워졌네요. 경미한 동맥경화가 보입니다. 와 같은 애매한 결과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 경험 없으십니까? 심장 초음파는 물론 심장질환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관련 위험 요인도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이 검사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막이 조금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생기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질병으로 오인하는 순간 환자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로 이어지며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정용민 씨는 매주 등산을 다니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대동맥 판막이 약간 두꺼워졌다는 말을 들은 후 갑자기 운동을 멈추고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이 곧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차례의 추가 검사와 상담 끝에 의사들 모두가 나이에 따른 흔한 노화 현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의 질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후였습니다.
검진 전에는 웃으며 등산하던 분이 검진 후에는 병원만 전전하며 불안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심장 질환 예방의 핵심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렇다면 심장 초음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근거림, 실신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청진상 심장 잡음이 들리거나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이처럼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받는 검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검사, 바로 뇌 MRI와 MRA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말합니다. 뇌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치매도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죠. 이 말에 수백만 원짜리 검사를 예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이 증상 없이 받는 뇌 MRI나 MRA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이 검사들은 너무나 민감해서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까지 전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뇌백질 변성이나 작은 미파열 뇌동맥류 같은 것들은 60세 이상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노화의 흔적입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뇌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환자의 머릿속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다는 공포가 자리 잡게 됩니다. 76세 이옥순 씨는 고가의 검진에서 3mm 크기의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파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수술도 필요 없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이옥순 씨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혼자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취소하고 매일 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하나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뇌 MRI, MRA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시야장애, 마비, 언어장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받는 정기적인 뇌 검사는 그저 값비싼 불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검사, 바로 PET-CT 스캔입니다.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을 한 번에 찾아냅니다. 정말 솔깃한 광고 문구입니다. 특히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은 이 검사를 받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선별 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PET-CT는 암세포처럼 대사 활동이 활발한 부위를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염증이나 양성 종양도 대사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상 없이 이 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의심 부위가 발견되어 추가 조직 검사까지 받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문제없는 양성결절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몇 주간의 마음고생은 당사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PET-CT는 한 번 촬영에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ET-CT는 이미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거나 원인 불명의 열이나 체중 감소가 지속될 때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전문적인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암이 두려워서 받는 PET-CT는 백해무익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꼭 받아야 할 검사 2가지와 피해야 할 검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검진을 잘못 받으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병원이나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결정됩니다. 병원과 검사에만 의지하다가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규칙적인 생활과 소박한 식단, 꾸준한 운동으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불안 속에서 검사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짜지 않게 먹으며 충분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병들면 그 튼튼하던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동안 검사 결과 하나에 마음이 휘둘리고 계셨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마도 또 다른 검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 따뜻한 식사 한 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일 것입니다. 부디 불필요한 검사가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건강한 평온함으로 채워나가시길 90세 노의사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줄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건강검진센터도 시시하는 비밀. 하지만 저는 오늘 90세 내과 의사로서 제 60년 브라체브네주스니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간 매일같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의 경계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단 하나의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건강을 망쳐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진에서 심장에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뇌에 작은 혹이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정작 그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매일같이 산책도 하시며 밤에 잠도 편히 주무셨습니다. 단지 종합검진센터의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와 뇌 MRI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 없는 소견이 하나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혹이 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바깥 출입도 꺼리게 되셨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운동 부족,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급격한 노쇠.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강을 확인하려던 검사 하나가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저 역시 90세인 지금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철칙을 지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다. 의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검진센터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